자, 이제 그래서 권한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가 원수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의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 국가의 대표야. 한 나라의 대표의 역할 등등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국회 파트 공부할 때, 국회의 권한 공부할 때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비슷한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따라와 보세요. 외교 사절에 대한 신임, 접수 또는 파견권, 여기다 체크. 선전포고 및 강화권, 조약에 대한 이러이러한 권한들은요. 모두 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로서 하는 역할들이겠죠. 조약이라는 게 대표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대표의 역할을 갖는 제일 첫 번째 대외적 국가 대표권의 역할을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디테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의 권한입니다. 비준이 뭐였지? 그렇지,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였죠. 그럼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거였습니다. 라고도 국회 파트와도 이제 연결시켜서 나오는 게 바로 국가기관 종합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본 것들은요. 대외적 국가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이거 여기다가 먼저 체크해 볼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두 번째 긴급 명령권. 세 번째 계엄 선포권. 요 내용들은요. 세 개. 내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붙여놓은 것들은 모두 다 국가 긴급권 안에 들어갑니다. 즉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쉽게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 거냐면은 전시 상황이야. 전시 상황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야. 그럼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안 되겠다. 정말 긴급하게 재정과 관련돼서 경제 처분 및 명령을 내려야겠다라고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야? 바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바로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 명령권이에요. 긴급 명령권 역시 법률에, 아니, 우리 헌법 다음에 뭐가 있어?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사태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바로 긴급 명령권이라고 합니다. 계엄이 뭐냐면은, 걔가 경계하는 거야. 엄은 엄하게. 왜 엄하게 다스리다 그런 표현 하잖아. 그래서 엄하게 경계하는 거야. 대부분의 병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비상 상황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계엄 선포권 같은 경우나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모두 다 어느 상황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긴급 상황에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이에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것 역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 적어볼게요.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그리고 긴급 명령권의 경우에는요.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승인이 뭐였지? 사후에 허가하는 인정 표시를 우리는 승인이라고 했었던 거였죠. 계엄 선포권의 경우에는요. 이에 대해서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왔던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요 내용들은 시험 문제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서 물론 나왔던 내용들, 뭐 국감 대대형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나왔던 내용 이외에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서 요 두 가지 내용들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과 계엄 선포권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국정조정입니다. 야, 이거 말뜻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즉, 입법, 행정, 사법을 초월해서 정말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통솔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바로 국정조정권이라고 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디테일한 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안할 수 있었죠. 또는 국회 임시의 집회 요구권을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을 조월해서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 바로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사면권과 관련된 내용 이제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은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요렇게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는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패스하시고요. 요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와,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는요, 특히 수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을 낸다고 여러분은 가끔 지엽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엽적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사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의 디테일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의 승인권이라고는 여러분이 국회랑 관련돼서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지는 이거는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나왔었고, 무엇에 대해서 승인권을 행사하는지도 비교해서도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사면은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형사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건데 어쨌거나 형 선고가 내려졌잖아. 그거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걸 우리는 일반 사면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망원경. 이렇게 봤던 네 가지는요, 모두 다 국가의 대표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뿐만이 아니라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로서는요, 행정부를 지휘 강독할 수 있고요,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임명이 뭐냐면은 임명과 해임과 관련된 권한이에요. 또한 대통령령, 헌법, 법률 그 밑에 있는 명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거고요. 법률안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 환부 및 제의 요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